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정도현 팀장의 트럼프가 남기고 간 것들이라는 주제로 스피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원래 부정선거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이 국민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많아서 저희는 곧잘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언론 미디어에서 보도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집행되기까지 했던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미국 모든 트럼프 지지자 세력들 모두 그 모든 미국민까지도 지금 모두 낙담의 상황에 처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바이든 취임식을 허락하고 그렇게 했는지 작게나마 알게 된 것이 있어 많은 국민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고별연설을 마치고 백악관을 드디어 떠난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그의 군사 혹은 다른 측근들에 따르자면은 바이든과 그 일당들은 워싱턴 취임식 현장에서 즉시 체포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부의 측근들, 장성들은 국민 여러분들은 팝콘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구경이나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바이든 취임식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불발로 떨어진 것으로 불과하게 보인 것처럼 상황이 이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 왕조 국가들에서는 대관식에 왕위가 넘겨지는데 어떤 상징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다 아시죠? 그 상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옥새를 넘기는 것이 왕권을 이양받는다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그것을 넘기지 않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플로리다 휴가지로 넘어갈 때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비행기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탄두가 들어있는 미 국방부에 핵탄두가 담겨있는 핵가방을 같이 가져갔다고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미 국방부 인력들은 바이든 정권의 어떠한 군사 기밀도 넘기지 않겠다고 공표하고 선언하였습니다. 취임식장에 등장했던 수많은 군인들은 또한 모두 바이든을 등지고 사열하여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일부 군사들과 악수 요청을 하여도 모두 거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들려오는 정보에 따르자면은 체포 작전을 고의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는 중국 테러리스트들이 취임식장에 도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핵무기를 가지고 지참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임식장에 핵을 폭발시킬 수도 있다는 최악의 경우도 예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진위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최대한 국민들의 피를 덜 흘리게 하는 민생의 행보를 보여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이력을 살펴본다면 충분히 일리가 있을 것이라고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공과 딥스테이트 세력과 마지막 인질극을 벌였다고 볼 수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또한 한국 국민들을 북한과 중공의 인질로 삼고 인명피해를 남길 수 없었기 때문에 무력하게 탄핵에 스스로를 넘겼고 지금 교도소 옥고까지 치르게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하게 취임식장을 벗어나고 모든 것을 허락한 것과 같은 비슷한 모양새를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몇몇은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대신들이 비일비재하였고 그에게 정치적 세력이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정치계를 은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트럼프는
고별 연설을 마치고 그가 마지막 연설장을 마치기 전에 행정문서에 서명한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조, you know I won. 조 바이든, 당신은 알고 있다 내가 선거에 이긴 것을. 그 사진을 많은 이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실제 투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투표율은 80%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그것이 전부 퍼져나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많은 적들에게 미국민들의 안전을 볼모 삼지 않고 그의 으뜸패인 트럼프 카드, 즉 반역자 무리를 체포하는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고 정권 수호라는 과제를 전 세계 자유시민들에게 대신 분배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를 수호하는 역할은 미국민,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계속하여 악의 세력들을 폭로하고 공유하고 길거리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듯 부정선거를 외쳐왔듯 그들이 괴멸할 때까지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진 과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악이 자멸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이런 선행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은 입으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랑과 행동으로도 증거가 되어 우리가 비로소 통로가 될 때 예수님을 영적으로 목격하는 목격자들이 비로소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을 입어서 복음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문재인 정권이, 미국에는 바이든 정권이 등극하여서 많은 분들이 불안에 빠지고 위축되어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선행을 하는데 전혀 주눅들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트럼프 대통령을 사용하실 것이라면 그분은 반드시 권자로 복귀할 것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난다면 전국민 규모의 시위로도 정권은 반드시 교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를 들자면 로마 시대 카타콤 지하 성도들이 화형을 당하고 순교당하면서 모든 고난을 거치고 그랬지만 로마 정권이 망하게 된 과정은 그들이 모든 불복종을 그리고 교회의 그런 전파와 신앙에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로마 정권은 스스로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물밑에서 늘어나던 당시 카타콤 교인들의 급속한 확산이 이렇게 정권을 무너뜨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현 시국에 붙들어야 할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유로 국민들을 외쳐 일깨우고 복음과 헌신으로 신앙을 같이 일깨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증원 청년의 낙태를 지지하는 국제가족계획연맹의 한국 상륙 누구의 책임인가? 라는 주제로 스피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낙태를 지지하는 국제가족계획연맹의 한국 상륙 누구의 책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어 본 부제목이 있는데요. 부제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제가족계획연맹은 태아살인을 용인하는 기관이 아닌가. 정부는 낙태죄 입법 공백을 환영한 국제가족계획연맹의 기준을 따르지 말고 생명의 편에 서라 라는 부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1월 1일부터 낙태 관련법이 입법 공백 상태가 됨에 따라서 지난 12월 31일에 낙태와 관련된 시행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쉽게 지나치기 쉽지만 매우 황당하고 어쩌면 이 이후에 더 야만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걱정이 될 만큼 무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을 통해서 상담을 하러 찾아온 그 여성들에게 낙태와 관련된 상담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때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때 임신 출산 상담 매뉴얼을 전국 보건소에 배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배포된 이러한 매뉴얼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가능한 자원 내에서 여성을 돕는다라는 그런 골자를 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작년 연말에 국제가족계획연맹, 이것은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이라고 하는데 국제가족계획연맹을 IPPF라고 지금부터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가족계획연맹인 IPPF의 임신 중절, 즉 낙태입니다. 낙태 상담 매뉴얼을 우리나라에서 번역 편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지금 정말 긴 시간 동안 청년들이 낙태 반대를 외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들어온 언플랜드라는 그 영화에 대해서 이 청년분께서 발언도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영화에 보면 미국의 가족계획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여성의 복리를 위해서, 여성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 같지만 실상 그 협회가 하는 80%와 90% 이상의 일은 다 낙태를 시술하는 그런 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그 낙태 기관을 찾아온 여성들이 어려움을 얘기할 때 그 기관에서는 낙태를 장려하고 낙태를 괜찮다고 말해주면서 낙태를 하라고 이렇게 인도하는, 종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영화에서 볼 수 있고, 그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국제가족계획연맹이라는 IPPF라는 것은 미국에 있는 가족계획연맹이라는 단체의 국제 버전입니다. 미국에 있는 가족계획연맹과 같은 비전과 목적으로 나아가는 이 단체가 국제적인 기구를 통해서 각 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 기관이 이 IPPF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이 IPPF가 만들어 놓은 낙태에 관련한 상담 매뉴얼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시행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바꿔서 표현해 보자면, 미국의 가족계획연맹이 국제가족계획연맹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상륙한 것이고, 우리나라 정부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의지적으로 이것을 법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몇 가지 주장에 따라서 한국의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낙태를 지지하는 국제단체인 IPPF의 낙태 안내 및 상담 기준을 따르지 말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촉구하려고 합니다. 먼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결코 IPPF에 소속된 기관이 아닙니다. 정부는 협력기관을 소속기관으로 바꿔서 국민과 여성을 속이지 마십시오. 한국의 정부기관이 단지 협력단체에 불과한 국제비정부기구인 IPPF에 소속되었다고 주장하는 저희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IPPF의 기준에 따라서 정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IPPF에 가입한 하나의 협력단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와 협회가 밝힌 주요 사업 소개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더라도 한국은 1961년부터 이 국제기구에 가입했지만 이는 국제협력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 국제단체와 한국의 정부기관은 협력기관이지 소속된 기관도 법적인 의무를 지니는 기관도 아닙니다. 즉,
한국의 정부기관이 국제비정부기구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협력 업무를 수년간 수행해왔다는 그 사실이 해당 국제기구의 낙태 매뉴얼, 낙태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낙태 매뉴얼을 국내에 실행하는 것, 곧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담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합당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낙태에 관한 입법 공백 시기인 지금 이 시간을 기회 삼아서 태아의 생명권과 그리고 진정한 여성 인권을 무시한 채 정부 당국의 일부 편협한 정책 방향과 성정치 이념을 관철시키려는 고도의 행정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력기관에 불과한 IPPF의 기준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국민과 여성, 나아가 말 못하는 태아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주장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생명 경시를 넘어 생명 파괴로 나아가는 IPPF의 실체를 국민에게 똑바로 알리고 태아 살인에 다름없는 낙태와 관련된 IPPF의 기준을 따르는 일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미국의 가족계획연맹 Planned Parenthood라는 그 기관과 마찬가지로 IPPF는 미국의 급진 페미니스트이자 전 세계적으로 낙태 합법화 운동을 일으킨 마가렛 쌩어가 세운 국제단체입니다. 1952년도에 설립된 국제단체인 이 IPPF는 겉으로는 빈민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생식 보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IPPF는 겉으로는 미국 가족계획연맹과 똑같이 가족계획에 도움을 주고 여성과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단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단체들이 주창해온 생식보건, Reproductive Health라는 번역은 이러한 생식보건이라는 말은 번역의 상황이나 그 의도에 따라서 여성의 재생산권, Reproductive Rights라는 재생산권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재생산권은 실제로 매우 빈번하게 낙태 합법화와 낙태 자유화의 결정적인 논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IPPF가 표방하는 성생식 보건의 장려 그리고 가족계획을 여성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한다는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겉으로 국민 건강, 인류의 복지, 또 여성 인권을 지지하는 IPPF와 우리나라의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실체에 대해서 그 실제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PPF는 한국의 이번 낙태죄 실효 사태에 대한 입장을 통해서 그 실체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IPPF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낙태죄 실효를 두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바로 베르메호 IPPF 사무총장은 태아를 죽이는 낙태를 어보션 케어라고 부르며 이것을 인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알바로 사무총장은 한국의 형법에서 낙태를 삭제하기로 한 이 결정은 여성의 권리를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이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IPPF와 그 관계자가 낙태를 찬성하는 점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금 이 입법 공백 시기에 필요한 입법의 방향과 내용이 더더욱 반생명, 생명에 반대되는 기조로 흘러야 함을 공연히 밝힌 것입니다. 또한 알바로 사무총장이라는 분은 양심적 법으로 인해 낙태하지 못하는 여성이 없도록 IPPF와 회원협회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위해서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공격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경악스러운 것은 조경애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님의 입장입니다. 조 사무총장님은 낙태죄 실효 상황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로 밝혔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또한 여성의 재생산 건강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편적 건강 보장을 확대하는
법 개정과 서비스 제공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회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임신 중지 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며 국내외 모든 여성들의 재생산 건강을 보장하고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IPPF와 한국인구보건복지협회는 여성의 재생산권을 구실로 낙태를 장려하고 그에 따른 제반 법 개정 및 실행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가족계획연맹의 문제점을 다룬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국제단체인 IPPF의 실체를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가족계획연맹의 설립자인 마가렛 쌩어는 IPPF 설립의 가장 핵심적인 기여 인물로서 그녀는 IPPF의 초대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족계획연맹과 한국의 인구보건복지협회 모두 제가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IPPF에 가입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생명수호단체들이 수년 동안 꾸준히 제시하고 고발한 자료는 IPPF 실체 파악에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 수를 가진 라이브 액션이라는 생명수호단체는 미국의 최대 낙태 시술단체인 가족계획연맹을 대상으로 잠입 취재를 감행했고 그것을 성공했습니다. 여러 지부를 대상으로 유무선 방식의 낙태 상담을 통해서 가족계획연맹의 실태를 알아내고 그것을 고발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계획연맹, 미국에 있는 그 기관이 연방정부를 통한 거액의 예산 연간 5억 달러 이상을 사용해서 조직적인 인종차별, 즉 인종선택 방식의 낙태, 그리고 성차별, 성별을 선택하는 방식의 낙태, 그리고 여성 인권 유린, 그것은 즉 약물 낙태의 위험성 고지 의무를 게을리한 것, 그리고 태아 살인, 즉 낙태를 장려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대중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정부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킬 때에만 진정한 여성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음을 조속히 깨닫고 협력단체에 불과한 IPPF의 기준을 빌미 삼아서 위헌적인 정부의 행위를 우리 개개인의 양심을 규율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한 것처럼 정부는 협력기관에 불과한 IPPF의 기준을 빌미로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건강권과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태아의 생명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특별히 여성인권의 존엄한 가치를 단 몇 가지 사회적 용어, 사회학적인 용어를 앞세워서 호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태아 살인에 해당하는 낙태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한국의 낙태죄 실효를 환영한 IPPF의 실체를 국민에게 바로 알리고 적법한 절차 없이 낙태와 관련된 IPPF의 기준을 한국의 보건기관에 적용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가족계획 그리고 여성의 재생산권의 이름으로 낙태 관련 입법 공백기를 마치 낙태 장려 운동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쉽게 생명을 포기하거나 상황에 따라 생명을 지워도 된다고 인정하는 지극히 자의적인 기준으로 보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국가에 의해서 자행되는 악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생명 경시와 여성 인권 유린과 태아 살인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결코 이와 같은 위헌적인 행위로 우리 개인의 양심을 규율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